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테크 책 2권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볼지 이걸 보세요 라고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 개의 책을 볼 때 먼저 봤으면 하는 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가지의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요 책입니다. 네,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을 다루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게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돈을 버는 힘보다 돈을 다루는 힘이 우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보다 버는 돈은 조금 적어도 돈 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또 현장에서 재무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연봉 3천이신 분, 연봉 뭐 1억이신 분, 이제 영업이익이 1년에 뭐 10억인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 뵙었는데, 이게 돈을 버는 거랑 돈을 관리하는 힘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돈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라고 보지는 않고,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으로 활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부자가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죠. 죽었을 때 묘비라는 걸 세우게 되는데, 묘비에다가는 이 사람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 의미를 함축해서 담는 메시지를 묘비명에 적게 되는데, 그 묘비명에다가 이 사람은 얼마의 돈을 모으고 건물을 몇 개를 지어서 재산세를 엄청 많이 낸 갑부이다, 갑부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묘비명에 적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냐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매 순간 행복하고 즐길 줄 아는 멋진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이런 식으로 묘비명에 적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돈 많은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행복하길 원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부른다면, 부자라는 사람은 나의 삶과 돈이 효율적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부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책,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라는 것과 나의 삶이 조화로운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적혀 있냐면요, 샘플링으로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보도 셰퍼라는 분은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후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후견인과 함께 있으면서 겪게 된 작은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어느 날 나는 내 후견인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들어갔다. 그는 커피 주전자를 들어 그냥 바닥에 붓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튀는 커피를 피하며 소리쳤다. 잠깐, 잔도 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커피를 바닥에 부었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바닥에 고인 커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떼었다. 자, 셰퍼씨, 이 커피는 아무 쓸모없이 바닥에 흘려진 당신의 재능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잔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 재능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네, 뭔가 좀 확 와닿는, 좀과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게 되겠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돈은 다 이렇게 버려지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대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거를 이런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예전에도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좀 더 읽어볼까요? 자신의 희망을 꼭 필요한 지출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뭔가 이렇게 콱 찔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원해서 쓰는 게 있고 꼭 필요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내가 어디를 이동하는데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버스를 타는 것보다 택시를 타는 게 몸이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빨리 가야 돼, 나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야 라는 자기 최면을 막 걸면서 내가 원하는 것, 편하게 가고 싶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꼭 필요한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희망을 꼭 필요한 지출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수입에 따라 늘어난다. 불필요하게 쓴 돈에 대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무데나 이 말을 갖다 붙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냉장고 같은 거 집에 다들 있으시죠? 네. 저는 아직까지 집에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고 외문형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양문형 냉장고를 다 원하죠. 그게 좀 이뻐 보이고 좀 요즘 시대에 맞는 냉장고를 쓰는 것 같고, 왠지 외문형 냉장고를 쓰면은 좀 옛날 거 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야 뭐 집들이를 하거나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좀 그럴싸해 보이는 면이 있죠.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냉장고의 필요성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왔을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먹을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 용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어도 외문형 냉장고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음식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냉동고에는 뭐 고기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거 잘 보관해서 그때그때 잘 먹고 있고, 그리고 그 야채 칸이나 그 물 꽂아 놓는 칸 이런 데다가 다 놔둬서 과일, 수박 이런 것도 시원하게 잘 먹고요. 물도 찬물인데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가 아니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양문형 냉장고가 예를 들어 한 2,300만 원 한다면 일반 외문형 냉장고는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그쵸? 그러면 만약에 저는 6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면 240만 원이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사에 약간은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없지가 않다. 네. 그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를 쓰는 게 나쁘다라고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돈을 쓸 때 꼭 내가 필요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잊게 되는 거죠. 예, 잊게 되는데 그때마다 요런 책 한 번씩 꺼내서 들춰보면 그냥 잊고 있던 것도 다시금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나의 삶의 관계를 좀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지혜를 키울 때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요 부의 도약이라는 책입니다. 네, 부의 도약. 요 책은 제작 지원을 받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제작 지원 받아도 여러분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뭔가 광고나 이런 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정말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광고 이런 게 들어오면 먼저 제가 책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요. 그냥 광고료 받았다고 무조건 홍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책 홍보 관련해가지고 광고 제의가 들어왔길래 그럼 먼저 그 책을 먼저 보내라. 그러면 내가 보고 그 다음에 광고를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항상 광고 예를 들어 10개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받았을 때 보니까 되게 반가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일반인 분이신데 40대가 되어서 뒤늦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신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만 했더니 그렇게 한 10년 15년 살았더니 뭔가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4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조금 더 먼저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공부하면서 쓴 공부 노트라고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재테크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접하기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언어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재테크 책을 딱 보면 항상 그 먼저 보는 게 구성이 어떤지를 보고 이 책을 소개해 드렸을 때 좀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나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써 있냐면 유동성 증가가 자산 가격,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네모난 박스는 어항이라고 보면 그 어항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 물을 콸콸콸 트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배는 가만히 있었지만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종이배는 수면 위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이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종이배는 가만히 있었지만 세상에 돈이라는 게 많아지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물가도 그래서 오르는 거고 부동산 가격도 그래서 오르는 거고 주식이나 ETF의 가격도 그래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의 팽창으로 인해 신용과 통화의 팽창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 한눈에 쉽게 딱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참 처음에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라든지 돈이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지 대출과 신용창조 통화 이런 것들 중앙은행의 이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뭐 ETF, ELS 뭐 어렵게는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들 한 번쯤은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자세하게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즘에 주식 투자 그러면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그 기업과 동업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주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을 감내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주식의 정리가 잘 돼서 이해를 잘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나 ETF나 ELS 등을 차근차근 좀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재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 부의 도약이라는 책을 보시면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할 때 뭐부터 할지 막막하잖아요. 너무나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 되지라고 막막하실 때 이 책을 먼저 딱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시고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궁금한 것들을 한 개 한 개 또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전문가분이 쓰신 게 아니고 일반인 분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그 정리한 그런 책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 안에 이 저자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본인이 도움됐던 책을 한 10권 정도를 추천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건데 이 책이 이런 책이라고 정리를 또 해놨어요. 경제 공부의 시작 그리고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바로 금리다. 금리의 개념에서부터 중앙은행의 역할과 시중의 유동성에 풀리는 원리까지 쉽게 설명해 준다. 또 금리를 기준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기본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라고 해서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책을 본인은 도움이 됐다고 또 설명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추천을 해줬네요. 광기, 패닉, 붕괴, 금융의 위기의 역사. 이 책을 이렇게 이분은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투자의 세계를 바라보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인간의 망각은 참 쉬워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광풍에서 현재의 금융위기까지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신용 팽창과 투자 심리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시장 속에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행동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해준다. 2000년 초반의 IT 버블을 경고로 로버트 슐러 교수의 비이성적 과열과도 함께 읽기를 추천합니다. 라고 이 책에는 써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어 있는 책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정리해 놨다 보니까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테크 책 2권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부자가 되는 데에는 분명하게 돈과 나의 삶을 관계할 수 있는 지혜를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재테크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봐야 되지? 라는 좀 막막함이 있으신 분들이 차근차근 보시기에 도움이 되는 책 부의 도약 이렇게 2권을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